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오늘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경매 소리가 바다 내음과 뒤섞여 공기 중에 떠다니고 관광객과 상인들의 활발한 흥정 소리가 좁은 골목을 채웠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북적이는 삶의 현장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폭력과 갈등의 기억도 함께 얽혀있는 곳이었죠. 자갈치 시장 출입구 쪽 조금 구석진 곳에 위치한 횟집. 바다향 간판 아래서 한 경자는 묵묵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54세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손놀림으로 칼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짐에 광어 한 접시요.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경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회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아래 광어는 순식간에 투명한 회로 변신했죠. 두께가 일정하고 크기가 완벽하게 같은 회 조각들이 하나둘 접시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와, 솜씨가 예술이네요. 관광객이 감탄했어요. 경자는 미소로 답할 뿐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전설적인 과거를. 하지만 그들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그건 경자가 바라지 않는 일이니까요. 자갈치 시장은 오랫동안 여러 세력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시장 청년 보안단이라는 무리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10명 남짓한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이 무리는 시장 정화라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비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대다수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건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청년보안단은 시장을 순찰하며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리더 장현수는 28 정도 되어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어요. 그는 30m 앞에 있는 경자의 가게를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야, 현수야. 그 집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보안단 일원인 동철이 팔을 잡았어요. 왜? 돈 안 내는 집 없어. 다 평등하게 내야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 누님은 좀 특별하대. 여기 오래된 상인들이 그러는데. 동철이 말을 흐렸어요. 현수는 비웃으며 동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특별? 뭐가? 나한테 특별 취급 없어. 다 똑같이 보호비 내야 돼.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다가오는 사태를 예감한 듯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자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조용히 회를 뜨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리듬감 있게 이어졌고 가끔 손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장현수와 그의 일당 3명이 바다향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경자는 잠시 회칼 놀림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봐왔던 경험이 묻어나는 시선이었죠. 어서 오세요. 경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손님을 맞이하듯이요. 현수는 그런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잠시 당황했으나 곧 비웃음을 지으며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시장 청년 보안단입니다. 혹시 저희 얘기 들으셨나요? 경자는 다시 회칼을 들어 광어와 마주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는지도 아시겠네요? 현수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경자는 대답 없이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물고기 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장현수는 경자의 침묵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탁탁 두드리며 참을성 없이 말했어요. 아줌마, 듣고 있어요? 매달 보호비 50만 원. 그게 시세예요. 지불하셔야죠. 경자는 여전히 묵묵히 회를 뜨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광어살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게 칼날 아래 펼쳐졌죠. 현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야, 이 아줌마가 귀가 먹었나? 돈 내라고.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손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젊은이, 여기선 그만 나가시오. 이 집은 특별해. 현수는 노인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뭐가 특별해요? 여기도 다른 가게랑 똑같이 장사하는 곳이잖아.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모르는 게 있네. 이분은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경자가 노인의 말을 끊었어요. 들어가 쉬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수는 더욱 오만한 태도로 다시 경자에게 다가섰어요. 아줌마, 시간 없어요. 돈 내세요, 지금. 현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경자는 마침내 회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담담하던 눈동자가 갑자기 차갑게 빛났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시겠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현수는 이런 반응이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손을 뻗어 카운터 위에 있던 회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발적으로 손으로 회 한 점을 집어먹었어요. 맛있네. 이런 맛있는 회를 파는 가게가 문 닫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호비를 내야. 현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경자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회칼 대신 옆에 있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해동용 무쇠칼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날이 서 있는 무거운 칼이었죠. 하지만 경자는 그 칼로 현수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믿기 어려운 속도로 손을 움직여 현수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정확히 부러뜨렸습니다. 현수의 손에서 젓가락 조각이 떨어졌어요. 뭐야? 현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자는 무쇠칼을 들고 천천히 카운터 밖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위협이 아닌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젊은이, 내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경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수와 그의 일당은 본능적으로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현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못 넘어갑니다. 곧 다시 올 거예요. 경자는 대답 대신 무쇠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회칼을 들어 광어와 마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청년들이 황급히 가게를 나서자 가게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경자를 바라봤고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시작되었죠. 한경자 씨가 청년 보안단을 쫓아냈대.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젓가락만 부러뜨렸다면서. 그럼 그분이 누군데? 예전에 남해연합 칼잡이였다고. 시장 구석구석에서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관광객들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다향을 바라봤어요. 장현수와 그의 일당은 시장 입구 근처 커피숍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남해연합이 뭐야? 현수가 동철에게 물었습니다. 동철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옛날 부산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이래. 한경자라는 그 여자가 거기서 칼잡이였다고. 20년 전 일이지만 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20년 전이면 지금은 아줌마일 뿐이잖아.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면. 동철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게 상인들 말로는 그 여자 혼자가 문제가 아니래. 옛 부하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포진해 있다고. 현수가 말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 셋이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들은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특별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그중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청년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시장 청년 보안단이라는 애들이냐? 현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웃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성배. 한경자 누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현수와 그의 일당은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성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청년들 앞에 앉았어요. 다른 두 명의 중년 남성은 카페 문 앞에 서서 출구를 막았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자갈치 시장에서 돈을 걷고 다닌다며? 누구 허락받고 그러는 거야? 성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현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갑자기 그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희는 그냥 시장 질서를 위해서. 거짓말. 성배가 현수의 말을 자르며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희 같은 어린 놈들이 이 바닥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줄 알았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너희보다 더 어렸다.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성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요? 현수가 물었어요. 성배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 입구로 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까지 돈 뜯어낸 모든 상인들 앞에서.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완전한 굴욕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20분 후 자갈치 시장 입구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장현수와 그의 일당 9명이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고 일부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죠. 관광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정해라는 제목과 함께요.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한경자는 여전히 바다 향해서 묵묵히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녀의 가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모두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죠. 저기가 그 유명한 회집인가요? 관광객들이 물었습니다. 네, 거기 주인이 옛날에 대단한 분이셨대요. 상인들이 대답했어요. 경자는 이 모든 소란이 불편했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많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회를 대접할 뿐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이성배가 바다향을 찾아왔어요. 그는 경자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일은 다 처리했습니다. 성배가 말했어요.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배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그냥 회나 뜨고 살고 싶다고. 성배는 미소 지었어요. 어쩌겠습니까? 누님 덕에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경자는 말없이 회칼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경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성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님은 전설이니까요. 남해연합 최고의 칼잡이 하지만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경자가 손을 들어 성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지난 일은 묻어두자고 했잖아. 성배는 더 이상 말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누님, 이번 일로 관심이 많이 쏠릴 겁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다향은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고 기자들까지 취재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경자 씨, 정말 남해연합 출신이 맞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경자는 묵묵히 회칼을 놀렸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경자에 관한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자갈치의 여전사, 회칼의 달인, 부산의 숨은 영웅 등 다양한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보안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자갈치 시장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한경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바다향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는 회칼을 내려놓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형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자가 물었어요. 형사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장현수라는 청년과 그 일당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한경자 씨, 남해연합 출신이 맞습니까? 경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회뜨는 사람일 뿐이에요. 경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사는 경자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남해연합 관련 조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조직은 이미 오래전에 해체됐고요. 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현수와 그 일당들이 자갈치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의 재래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한 씨의 사건이 SNS에 올라오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경자가 물었어요.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씨 덕분에 전체 조직 검거가 가능해졌어요. 사실상 부산 시민의 영웅인 셈이죠. 경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단지 제 가게를 지켰을 뿐입니다. 영웅 같은 건. 겸손하시네요. 형사가 말했어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칼을 다루는 솜씨가 정말 소문대로인가요? 젓가락을 정확히 부러뜨렸다던데. 형사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형사가 떠난 후 경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20년 전을 회상했어요. 그때 경자는 28살이었습니다. 남해연합에서 여왕칼이라 불리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치기 위해 칼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위협만으로 또는 물건을 정확히 베는 솜씨로 상대를 굴복시켰습니다. 칼은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도구야. 스승 양춘복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양춘복은 남해연합의 보스였지만 알고 보면 유명한 요리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경자에게 칼 다루는 법을 가르치며 항상 그 가치를 강조했어요.
칼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 있다. 조직이 해체된 후 경자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회집이었어요. 칼솜씨를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였죠. 생각에 잠겨있던 경자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성배와 옛 동료들이 서 있었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성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과거 생각이 많이 나네. 성배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현판이었어요. 거기에는 칼은 해치는 게 아니라 회를 뜨는 데 써야 한다. 한경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면 어떨까요? 성배가 제안했어요. 경자는 현판을 바라보며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건 좀 과하지 않니? 성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님, 이제는 숨지 마세요. 누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경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음 날 자갈치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구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일부는 사진을 찍기도 했죠. 현판 덕분에 바다향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와 전설의 회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경자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자 앞에 앉아 물었어요. 혹시 양춘복 선생님 제자 맞습니까? 경자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칼 다루는 솜씨를 보니 알겠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분에게 요리를 배웠거든. 경자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들은 것이 오랜만이었어요. 스승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건강하게 계시지. 지금은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신다더라. 경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승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 자문했죠. 할머니는 마치 경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셨어. 내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아이라고.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승을 그리워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경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 양춘복.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5년 전이었어요. 남해연합이 해체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였죠.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칼이 너에게 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헤어질 때 스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그 안에는 스승과 함께한 몇 안 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양춘복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지녔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죠. 스승님을 다시 뵙고 싶다. 경자는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그녀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손님이 많아져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신선한 생선들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전 성배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니? 경자가 물었습니다. 성배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누님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갈치의 전설, 회칼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요. 경자는 놀라서
성배의 손에 있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자갈치 시장의 현판이 크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경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줄은 몰랐네. 성배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누님, 이제 옛날처럼 숨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님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특히 칼은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하는 도구라는 철학의 말이죠. 경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불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바다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로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경자는 묵묵히 회를 뜨며 질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칼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한 관광객이 물었어요. 경자는 잠시 회칼 놀림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칼이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라고 가르치셨죠. 남해연합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직업에 도움이 되나요? 다른 손님이 물었어요. 경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합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경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처럼 많은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들어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업은 끝났어요. 경자가 말했어요. 여성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한경자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경자는 의아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성은 25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여성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부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경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 씨의 이야기가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된 과정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강연회를 열려고 하는데 한 씨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경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강연이요? 제가요?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요. 한 씨의 경험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자는 망설였어요.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동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경자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경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문득 스승 양춘복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언젠가는 다른 이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경자는 결심했어요. 스승을 다시 만나러 가기 전에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겠다고.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경자는 성배에게 연락했어요. 성배야, 강원도에 가보려고 해. 스승님을 뵈러. 성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부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강연을 부탁해왔는데 수락하기로 했어. 성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이요? 강연을?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 받은 것을 나눠주라고. 성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주일 후 부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모두 자갈치의 전설로 알려진 한경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자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떨려서요. 무대 위로 올라선 경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첫 마디를 꺼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회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경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것이 제 정체성이고 제 삶의 방식이죠.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20년 전, 저는 다른 종류의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해연합이라는 조직에서 여왕칼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제 스승 양춘복은 늘 말씀하셨어요. 칼은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하는 도구라고. 경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남해연합에서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조직을 떠나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꼈죠. 회뜨는 기술과 과거의 칼 솜씨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경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기술은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같은 칼 솜씨라도 누군가를 위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죠. 저는 후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청년들은 경자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강연 후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경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건넸어요. 지연은 경자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큰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 경자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때로는 솔직한 이야기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 청년들도 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으로 다녀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흔쾌히 동의했고 경자는 성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배야, 이제 스승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됐어. 다음 날 아침, 경자는 간단한 짐을 챙겨 강원도로 향했어요. 성배가 알려준 주소는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스승 양춘복이 말년을 보내고 있는 곳이었죠. 기차를 타고 4시간,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마침내 경자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어요. 산자락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경자는 한 노인에게 길을 물었어요. 혹시 양춘복 씨 댁을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선생 말이요. 저 언덕 위 초가집이요. 매일 아침 저 뒷산에 올라가 태극권을 하시지. 경자는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스승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과연 스승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침내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어요. 문 앞에는 야생화로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약초들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스승은 아마도 산에 올라가 태극권을 하고 있을 테죠. 경자는 집 뒤편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길은 가파르지 않았지만 구불구불했습니다. 10분쯤 올라갔을 때 그녀는 작은 평지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양춘복. 이제는 74세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흰 머리카락과 함께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어요. 경자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승의 태극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마침내 양춘복이 동작을 마치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경자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이구나, 경자야. 양춘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스승은 자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아뵙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양춘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때가 있는 법이지.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양춘복과 경자는 산에서 내려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초가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여러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각종 약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는데 요리책과 철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양춘복이 경자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차 한잔하자. 경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스승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은 분명 스승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깊은 내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양춘복이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자갈치에서 회집을 한다면서? 경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양춘복은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른 시대에는. 경자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바다향이라는 작은 가게예요. 좋은 이름이구나. 양춘복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바다의 향기. 내 인생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야. 경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스승님, 제가 온 이유는. 경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양춘복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내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퍼졌으니까. 자갈치의 전설이라고들 하더구나. 경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가게를 지키려다 그렇게 됐어요. 양춘복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지. 하지만 그 파장이 좋은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 경자는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봤어요. 스승님,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양춘복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땠느냐? 그 순간에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해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양춘복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함은 다른 이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다. 그리고 진정한 칼에 도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의문을 해소해 주었어요. 스승님, 제가 정말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늘 불안했습니다.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춘복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남의 연합을 떠난 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하지만 넌 결코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어. 그것이 중요하지. 그 말에 경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과 불안이 스승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승의 역할을 할 때가 왔구나. 양춘복이 말했어요. 들었다. 내가 청년들에게 강연을 했다고. 경자는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아셨어요? 양춘복은 웃음 지었어요. 이 산골짜기에 살지만 세상 소식은 다 들린단다. 특히 내 제자에 관한 소식이라면. 경자는 샤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겠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양춘복이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1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서서히 메워져 갔어요. 경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양춘복은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순환이다. 양춘복이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이지. 다음 날 아침, 경자는 스승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양춘복이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맛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고 풍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구나. 식사를 마친 후 양춘복이 말했습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나무로 만든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분은 또 그분의 스승님에게서 받은 것이지. 양춘복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았지만 빛나는 회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칼이었어요. 이 칼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가져가거라. 양춘복이 경자에게 칼을 건넸습니다. 경자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칼을 받아들었어요. 스승님, 이런 귀중한 것을 내가 이 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기에 주는 것이다. 양춘복이 미소 지었어요. 이 칼로 더 많은 생명에 기쁨을 주거라. 경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기 전 경자는 스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스승님, 부산에 한번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제 가게도 보시고 바다도 구경하시고. 양춘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까? 이 늙은이가 아직 여행할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있으십니다.
스승님은 여전히 건강하시잖아요. 경자가 기쁘게 말했어요. 양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달에 가보도록 하지. 내 솜씨로 회 한 접시 대접해 주려나? 경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모시러 오겠습니다. 스승님을 위해 최고의 회를 준비해 놓을게요. 양춘복은 따뜻한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기대하고 있겠다. 이제 가거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경자는 스승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내려왔어요.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경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진 느낌이었어요. 삶의 목적, 자신의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 경자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바다향 앞에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자갈치의 영웅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뭐야? 경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성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님이 강원도에 계신 동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청년보안단 일당이 전부 검거됐고 그들이 부산 전역에서 저지른 범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누님께 감사장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경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졌어.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장사하는데 걱정이 없어졌네. 다른 상인이 덧붙였습니다. 경자는 쑥스러웠지만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저 제자리를 지켰을 뿐이죠. 경자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시달렸을 거야.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힘이 됐어. 그날 저녁 경자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회칼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받은 100년 된 회칼을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봤어요. 칼날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날카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혜를 품은 노인의 눈빛 같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경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 달 후 자갈치 시장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양춘복이 경자의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경자는 직접 기차역까지 마중 나가 스승을 맞이했고 그를 바다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내 가게예요, 스승님. 경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양춘복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내 정성이 담긴 공간이야. 가게 안에는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성배와 옛 동료들, 그리고 가까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춘복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스승님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스승님을 위한 회를 뜨려고 해요. 양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솜씨를 보여다오. 경자는 스승에게서 받은 100년 된 회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칼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칼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아름다웠습니다. 광어는 그녀의 칼 아래에서 예술작품으로 변해갔어요. 두께가 완벽하게 일정한 회가 하나둘 접시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양춘복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제자가 이제는 진정한 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자야, 내 칼솜씨는 이제 나를 뛰어넘었구나.
양춘복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자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회가 준비되고 모두가 함께 식사를 즐겼어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은 잠시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양춘복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 제자 한경자에게. 너는 나의 가르침을 넘어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찾았구나. 모두가 잔을 들어 경자를 향해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경자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스승님을 만났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했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양춘복은 경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그 말에 경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스승님,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가게 한쪽에 작은 교실을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회 뜨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스승님께 배운 철학도 함께요. 양춘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다. 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지. 성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누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경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성배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경자와 양춘복은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양춘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경자는 스승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한 것이었어. 양춘복이 미소 지었어요. 나는 단지 방향만 알려주었을 뿐이지.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물러가는 소리가 마치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스승님,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자가 말했어요. 양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테니 그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스승이 되어주렴. 다음 날부터 경자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바다양 한쪽에 작은 교실을 마련하고 칼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회뜨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경자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이 가진 철학, 음식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칼의 길 졸업생들이 부산 곳곳에서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경자의 철학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점점 더 활기차고 건강한 공간으로 변해갔어요. 경자의 명성은 더욱 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시장에 나와 신선한 생선을 고르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느 맑은 가을날 경자는 가게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그녀는 자갈치 시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바다 향으로 걸어왔어요. 양춘복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자주 부산을 방문하여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계셨군요, 스승님. 경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양춘복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따라 바다가 아름답구나. 둘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였어요. 경자야, 넌 결국 옳은 길을 찾았구나. 양춘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자는 미소 지으며 회칼을 손에 쥐었어요. 그 칼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간 여정의 증거였죠. 네, 스승님.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경자가 대답했어요. 양춘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길이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둘은 바다향으로 들어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경자는 100년 된 회칼을 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칼날 아래에서 생선은 예술작품으로 탄생했고 그 맛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전설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한경자의 이름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철학은 새로운 세대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칼은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하는 도구라는 가르침.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몸소 실천한 한경자는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전설을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